네, 안녕하세요. 이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치과의사 강동욱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질문하는 것 중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때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수명은 한 10년 정도 된다 라고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10년 이상 오랫동안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다시 빼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선은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는 치아랑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에서 또는 임플란트의 어떤 재료적인 어떤 수명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의 수명,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쉽게 망가지진 않고 그래서 10년 이상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씹는 힘이 또 생각보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힘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실제로 임플란트도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임플란트를 받쳐주고 있는 치주라고 하죠. 잇몸뼈와 잇몸 부분에 어떤 염증이라던가 그 부분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자체는 멀쩡한데, 기계적으로는 멀쩡한데 이게 통째로 흔들린다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치료들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들을 하셔야 되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10년 정도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논문을 살펴보면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시술했던 임플란트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살아남는다. 그 말은 반대로 절반은 망가지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한다 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15년에 절반이 살아남는다, 뭐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짧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한 10년 정도까지는 웬만하면은 관리되는 상태에 따라서 좀 무탈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냐 따지고 보면은 치아 관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 치아 관리할 때, 또 치아 주변의 잇몸들을 관리할 때 칫솔질 늘 지겹도록 들어오셨잖아요. 관리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물질 안 끼게 해주셔라, 치석 제거 잘 받으셔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리게 되는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내가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뭐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 치과에서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치아 사이사이 부분들에 낄 수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라 라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치실, 치간 칫솔이죠. 그거를 통해서 일단은 사이에 낄 수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실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 치간 칫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그것보다 요즘 뭐 더 나아가서 그 워터픽이라고 하는 기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강한 수압으로 이물질들을 좀 제거하는 건데 손상을 많이 주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겹게 늘 설명 들으셨던 걸 수 있는데, 이것도 저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칫솔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칫솔질 할 때 우리가 보통 치아를 닦는 건 우리 회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닦으면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설명 들으셨을 텐데, 이제 잇몸을 잘 닦는 방법은 그럼 뭐냐? 칫솔 모를 치아 면을 닦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곳, 그런 부분에다가 대고서 이 부분을 닦아주는 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잇몸과 임플란트가 만나는 그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음식물이 끼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을 그냥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은 45도 각도라고 표현하는데, 칫솔 모가 한 얇은 어떤 줄 정도가 내 잇몸과 임플란트 또는 내 치아 그 경계 부분에 밀어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조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잇몸이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동을 주는 거예요. 5초에서 10초 정도 부위별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걸 쓸어내리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 잇몸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바스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천천히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습관이 잘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칫솔질 법일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칫솔질 법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잇몸, 치주를 좀 건강하게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칫솔질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수명이라는 거는 임플란트가 좀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어떤 그런 검증이 된 것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제 잇몸 관리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뽑을 때도 우리 잇몸병 때문에 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임플란트도 똑같이 내 치아만큼의 기능이 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해도 관리를 잘 해주실수록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건강을 또 생각하는 측면에서 내 생활 습관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 음주와 흡연을 좀 줄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염증이 있을 때 술을 드시면은 염증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잇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흡연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열과 유해한 그 공기들이 바로 우리 구강 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치유력을 굉장히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내 구강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늘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 말고 우리 치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 정기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느낄 땐 별거 아닌 것 같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좀 커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지는 마시고 항상 치과에서 알려드리는 그 정기 점검 주기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청소도 한번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간략하게 임플란트 우리 수명, 또 어떻게 또 임플란트를 관리를 해야 될지, 또 생활 속에서 지킬 것들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 수명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내가 힘들게 치료했는데 얼마 못 쓸까봐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또 관리를 잘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들을 잘 따라서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